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글로벌 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좀 조정 분위기였고요. 예. 이슈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종결은 됐지만은 그 푸틴의 요리사, 푸틴의 우리 사냥개라고 하는 프리고진이 왜 그랬을까? 토사구팽을 두려워했을까? 어쨌든 그 이슈가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큰 이슈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주는 큰 재료들이 이제 그동안에 다 노출이 되면서 소진되면서 아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자잘한 이슈들을 빌미로 나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 뭐 새로운 악재는 지난주에 없었습니다만은 자잘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몰랐던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영국의 BOE가 깜짝 또 금리 인상 한 50bp 또 올렸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소 매파적인 의견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다. 이게 차익 실현 어떤 매물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는 게 가장 정상적인 답변이 되겠고요. 어쨌든 금리에 관해서도 그렇고 중국발 경기 침체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두 약간 아직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반도체라든지 빅테크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섹터인데 이쪽이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산업 섹터, 에너지 섹터까지도 고르게 지난주는 다 빠졌다. 공통적인 악재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약간의 빌미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고르게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몇 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7개 빅테크주가 있는데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난주에도 견고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지수보다는 아마 테마 섹터 쪽에 일정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도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뭐 금액을 그만큼 판 적은 있었겠지만은 5일 연속 판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 부담이 있었다는 거. 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피로감, 예민함이 많이 반영이 됐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면 돌아가더라는 거죠. 일정상 놓고 보면 방산엔터, 콘텐츠 중국주, 또 재건주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 초반에 일제히 그 종목들이 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그 기세를 주 후반까지 못 이어가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밀리면서 일제히 좀 흐지부지하게 마감한 게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같이 체크해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26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6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27일에는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와 5월 내구재 주문이 나오고요. 28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또 29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끝으로 30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까지 발표됩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같이 예정이 돼 있고요. 한 주간의 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는 지수 관련보다도 뭐 테마성 어떤 이슈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제히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번 주는 그마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지표로 볼 때는 한산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아직도 조금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예민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올렸고 중국은 또 지난주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각계 전투다. 글로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금리 영향력이 있으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PCE 물가 지표지 않습니까? 요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물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가파르게 좀 하락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코어 수치 같은 경우가 안 빠진다는 거죠. CPI도 그랬고 해서 코어 지표가 4월과 비슷한 한 4.7 정도를 보는데 그 수치를 넘어서면 시장은 조금 또 불편해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중국발 경기 침체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 차트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증시가
관련해서 중국의 6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뭐 이번에도 50 아래는 나오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이 부분 역시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그 외에는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는 거. 우리 반도체 쪽이 중요하니까 그 정도가 중요한 일정이고 나머지는 크게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한산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작은 비미 하나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네, 뭐 FMC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종료가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테마섹터 한번 돌아가고 뭐 휙휙 돌아가니까 이제 큰 뭐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한 여름 장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지수가 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뭐 30% 이상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왔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이제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5개월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수급도 약화가 되고 있어요. 개인 고객예탁금도 최근에 1월 초에 43조에서 54조까지 올라와서 테마나 2차전지가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에도 54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50조까지.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약해지고 있어서 약간 소강 상태의 장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뭘 많이 팔고 있나를 보니까 외국인은 여전하네요. 한 10, 최근에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14조 원까지 샀다가 정말 많이 샀는데 지금 한 5개월 연속 지난주에 1조 조금 넘는 금액을 팔고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파느냐를 보니까 여전히 2차 전지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사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자동차라든지 방산 쪽이 좀 보입니다. 이런 쪽 같은 패턴이 보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지난주에 나오긴 했지만은 빅테크 7개 종목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 빅테크들은 멀쩡한데 그 밑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이 분위기는 약간 우리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2차전지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LG 엔소울의 차트를 보면 일봉의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는 문제가 없거든요. 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또 엔터 섹터의 대장주인 하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 지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100 아래거든요. 대형 위에 견고한 몇 개 종목이 붙어준다 뿐이지 ADR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승 종목 수보다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 그런 걸 느꼈겠지만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거는 안 올라가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죠. 체감 지수가 낮은 장세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수급이 약해졌다든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지수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시장 중심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견고하고 하기 때문에 이 추세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우기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그런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 예.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도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장세. 아까 ADR 지표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는 지수도 밀리니까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함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세가 보시면은 가는 것만 가는 장세, 가는 종목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굉장히 강한 순환매가 도는데 뭐 거의 반나절이면 끝나버릴 정도로 짧고 굵게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어떤 종목의 이슈가 발생하면 SNS 쪽으로 강하게 저 종목들 소식이 돌거든요. 그러면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짧게 돌긴 도는데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더라.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장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차별화 장세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을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삼성전자 실적 얘기 나오면서 실적 시즌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실적 시즌 들어가면 되면 항상 차별화 장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만 가는데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의 포인트는 하반기를 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삼성전자 2분기 컨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천억 얘기 나오고 있어요. 컨센이 2천억이라는 얘기는 까딱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적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권사 몇 군데에서는 이미 적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적당히 적자면 괜찮은데 만약에 좀 큰 규모로 적자가 나와버리면 하반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주가가 미리 올라갔는데 거꾸로 물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주요 포인트는 실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테마주라든지 실적 기대감만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확인해보자 그런 어떤 시간이 됩니다.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섹터 그러면 역시 아무리 뭐 2차 전지가 주춤하지만은 실적 모멘텀은 강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마 전체 섹터에서 지금도 가장 잘 나가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은 엔터일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상 최고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섹터들인데 엔터 섹터를 놓고 일단 2차 전지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밸류가 세냐 안 세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강한 측면에서 밀리면 관심을 가질 쪽이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되겠고 엔터 섹터는 이번 마침 또 7월에 컴백하는 그 아티스트가 또 많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JYP 같은 경우도 7월 또 컴백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멘텀도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 자체는 아마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엔터 쪽은. 이쪽도 밸류가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은 2차 전지보다는 낮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대하는데 일각에서 계속 뭐 2, 4분기 실적 피크아웃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차를 예를 들더라도 퍼밸류가 지금 얼마입니까? 5배거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비싸다마다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퍼밸류를 놓고 보면 포워드 PR로 50배가 넘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를 비교하면 물론 테슬라가 좀 더 훌륭하겠지요. 내연기관차는 안 만들지만은 2차 전지 관련 우리 전기차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로봇도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또 미래선장 동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는 하겠는데 테슬라가 50배 이상을 받는 동안에 현대차가 우리 시장 퍼밸류 13배의 절반도 안 되는 5배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또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실적이 좋은 섹터 외에 지금 가장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주말에 나왔던 얘기 우리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던 점 이 점은 물론 지금 반란 이 부분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했던 그 푸틴의 어떤 지도력 같은 경우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러시아 국민의 전쟁 찬성률이 7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80%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조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확고한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최근의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걸 갉아먹는 약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겼지만은 반대로 테마 섹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재건 관련주들, 이 재건주가 수시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게 아닌가. 요걸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 투자 전략의 베이스는 실적으로 가져가시되 앞으로 이런 실적이 따를 수 있는 테마주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이 준비한